애터미는 1,000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한국 컴패션과 첫 동행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 어린이를 돕는 컴패션의 70년 역사상 최대 금액 기부로 세상을 놀라게 한 기업이 있습니다. 미화 1,000만 달러. 이 통 큰 기부의 주인공은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나눔을 해왔던 기업이죠.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공급하는 유통업체로 올해 3억 달러 수출탑을 쌓은 견실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나눔을 우선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이 기업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모처럼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겨울 한날. 뛰고 하나 둘 뛰고 아시겠죠? 코치의 지시에 따라 훈련에 여념이 없네요. 원래 이렇게 어지러워요? 너무 어지러운데?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벌써 포기? 저번에는 기억나죠? 난리 났었던 거. 선제적 조치. 일단 같이 업무를 하지 않는 이상 서로 만날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을 하면 사실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지원을 받는 사내 축구 동아리입니다. 축구 붐에 힘입어 이제 막 출범한 따끈따끈한 동아리죠. 제가 6년 차인데 비슷한 시기에 취업했던 다른 친구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랑은 확실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저희 회사 이런 문화가 있고 지원이 있다는 거를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놀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각, 체육관에서는 농구가 한창입니다. 꽤 오래된 사내 농구 동아리죠. 진짜 말 그대로 놀다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해야지 진짜 진심으로 일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일에도 진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노는데 진심입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승마장도 있습니다. 여가 활동으로 쉽게 즐길 수 없는 승마인데요. 승마 역시 직원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모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시설 관리도 까다로운 수영장도 있어요. 마치 스포츠 센터를 옮겨놓은 것 같죠? 산의 곳곳에 놀이터로 삼을 만한 재미난 공간이 넘쳐납니다. 재미와 웃음을 곁들인 특이한 장소가 사옥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창의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어울리면서 부서 간의 장벽이 사라졌답니다. 팀 구별 없이 전 직원이 어울리다 보니 부서 간의 효율은 오히려 배가 됐고요. 출근하자마자 사물함부터 찾는 직원. 왜 사물함에 하나씩? 자율자석제다 보니까 퇴근할 때는 자기 짐들을 사물함에 다 넣어놓거나 정리를 해놓고 보통 퇴근을 합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 일할 자리를 잡는다는 직원들. 일하는 환경도 주변 사람들도 매일 달라집니다. 일하는 공간 자체가 되게 지금 스트레스가 되지도 않고요.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정말 노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연차나 아니면 직급이나 상관없이 저희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 자체를 좀 만들어주는 게 그 공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옥은 그 기업의 상징. 기업의 철학을 형태와 공간으로 구현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옥을 설계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기업 정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회장님이 뜻하는 그 기업 정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 2, 3년은 설계 작업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노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조직원들 하나하나들이 다 창의력을 발휘하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면 일은 저절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많은 반론들이 있었어요. 진짜 막 하루 종일 와가지고 농구만 하다 가고 하루 종일 수영만 하다 가고 하루 종일 말만 타도 또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직원들이
너무 일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사원 중심의 놀이터 사옥이 완성되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박한길 회장의 가장 큰 꿈이 이루어졌죠. 기업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낸 사옥은 한국과 미국에서 큰 상을 받으면서 건축사에 족적을 남기기도 했죠. 아이, 치워버려 그냥. 칸막이가 질비한 이곳은 박 회장이 특별히 신경 쓰는 공간입니다. 아, 여기 책상 좀 치우고 살으라니까. 여기 좀 치워놓고 살아. 회장님, 우리 깨끗이 치워놓으면 자리에 한 번도 안 오고. 아니야, 이거 너무해. 어? 맞잖아. 할 수가 없네요. 잘못했어요. 여기는 또 뭐야? 사진 찍어놔야 되겠다. 회장님, 제도 기간을 주세요.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직원들이 있다, 막. 아니, 우리 사옥 아무리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렇게 살면은. 걸렸어.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스스럼 없이 오셔가지고 또 저희 의견, 생각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회장님 본인도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뭐가 고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직원들한테 더 먼저 더 깊게 다가오는 건 있어요. 아니, 알아서들 한다고 안 찾아오니까. 다른 회사는 사인을 받아야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고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냥 제 사인 없이도 다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찾아와. 선결제도 회사의 중심 문화입니다. 상명하복 문화가 없어 일을 추진하고 만들어내는 권한은 모두 직원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자장격지라는 어떤 그 내부적인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장수가 된다는 말은 자기가 그 의사결정의 주체가 돼서 일을 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직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본인이 최대한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거다. 직급도 본인이 결정합니다. 자신에 맞는 직급을 스스로 정해 명함에 새기면 그만. 차장도 팀장도 넘쳐납니다. 협력하라고 해놓고 시스템은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협력을 하냐 하는 거예요. 직급을 마음대로 적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굳이 누가 뭐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뭐 잘 보여가지고 또는 남을 누르고 승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2020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되기도 했죠. 일하기 좋은 회사가 성과가 나쁠 리 없겠죠. 창업 이후 국내 40배, 해외 진출 9년 만에 60배가 훨씬 넘는 매출을 올리며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 2조 2천억 원을 달성했죠. 애터미 주식회사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동안 직간접 수출 실적을 집계해 해당 금액을 초과 수출한 기업에 수여하는 수출의 탑. 올해 3억 달러 수출을 초과 달성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억 달러 수출 탑을 받은 지 불과 2년 만입니다. 내수 시장에서 쌓아올린 마케팅 노하우와 싸고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세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의 내수 파급 효과도 상당한데요. 수출액 10억 원이 증가할 때 1,593명의 취업자가 생기게 됩니다. 속도감 있고 꾸준한 성장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원칙을 고수해 얻어낸 결과죠. 품질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거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추구해 나가자.
협력사와 저희 안에서 선순환을 조금 이루도록 계속 백업 지원을 해요.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원가들을 소비자한테 판매가로 돌려주든 양으로 돌려주든 저희가 적정 이윤 이상은 절대로 가지고 가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는 협력업체를 협력사라고 부릅니다. 협력이 하나의 일을 위해 서로 돕는 의미라면 협력은 함께 힘을 합쳐 성공을 이루는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협력업체도 있습니다. 2016년에 그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황망한 마음으로 이제 현장에 이제 왔었는데 그때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지라고 했는데 애터미의 도 대표님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많은 위로가 됐죠. 한 35억 정도 손실이 있었는데요. 10억 정도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업체에서는 물건 공급이 그치게 되면은 다른 대체선을 찾거나 이제 그런 방법을 하는데 애터미에서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지만 본사도 소비자도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본사에서 빌린 자금은 첨단 공장을 세우는 종잣돈이 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마련됐죠. 협력업체는 정상화되자마자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높여 납품했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중소기업 하면은 당연히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 또 판로가 불안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일품일사원칙위에서 한 번 거래를 하면은 도덕적 해이가 없는 이상은 끝까지 같이 가겠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시장의 반응이 생명과 같습니다. 첫 구매를 넘어 재구매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소비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죠. 이 회사의 반품률은 0.2% 전후로 유통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지난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재인증받았습니다. 2007년 처음 시작된 소비자 중심 경영인 CCM 인증제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182개 기업만이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까다로운데요. 그만큼 인증 기업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지난해 10월 귀한 손님들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어렵게 번 돈을 귀하게 써줄 분들이죠. 애터미는 $10,000,000의 후원금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한국 컴패션과 첫 동행을 시작합니다. 기부하는 곳을 철저히 조사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지 확인한 뒤 아낌없이 나눕니다. 6.25 전쟁 때 구제기관으로 만들어졌던 컴패션. 세계의 온정을 받았던 한국이 이제 이 단체의 중심이 됐고 가장 활발한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회사가 한몫 단단히 했죠.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명성을 내놓기 위한 기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누는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수입의 10%가 훌쩍 넘는 돈을 꾸준히 사회에 내놓고 있습니다. 기부는 설립 초기부터 이루어졌는데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6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이웃에게 돌아갔습니다. 생활용품 유통업종 내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애터미에서 미혼모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이루게 된 엄마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 위드맘. 이곳과의 인연은 회사의 정체성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5년 전쯤이었는데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본인이 대표라고 밝히지도 않으셨죠. 그냥 문자로 연락 와서 후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가 그때 정식 법인이 아니라서 기부금 영수증이 안 될 때였어요.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는 법인을 만들 수 있게끔 좀 벌판을 만드는 일을 본인께서 도와주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법인을 만들게 된 거예요.
생애 한가운데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이들이 용기를 냈을 때 회사는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미혼모를 위해 100억 원을 쾌척하기도 했었죠. 어떨 때는 애터미가 헷갈릴 때도 많죠. 사실은 기업이 아니라 저희 같이 비영리 단체를 하는 단체인가 헷갈릴 때도 있을 만큼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또 좋은 일에 있어서는 공격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업 차원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회원들은 SOS 나눔회를 만들어 자발적인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10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한 개인 기부자도 있답니다. 자기가 받아보면 나도 누군가 돕는 사람이 될래요. 요 얘기를 다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작은 기부로 시작이 되지만 정말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훈훈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문화의 확산은 해외 사업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대중명품에 부합하는 제품을 찾아서 회사의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GSGS 전략. 현지 경제에도 상당한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뉴질랜드, 터키,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까지 5개국 진출을 해서 총 22개국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출했던 해외 국가들을 보면 회사가 먼저 법인을 만들어서 오픈하기 전에 저희 제품이 먼저 그 나라의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저희가 글로벌로 더 확산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진다고 봅니다. 선도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환경보호, 사회공헌, 지배구조 전환을 우선하는 ESG로 경영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 시작한 친환경 스마트 패키징 솔루션은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작은 해결책입니다. 완충제와 개별 포장재를 비롯해 테이프까지 전면 교체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플라스틱 사용량을 230톤가량 감축할 수가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원가적인 측면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고객분들에 대한 친환경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고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많이 적응하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로 플라스틱, 글로벌 친환경 문화 확산, 그리고 해양오염 방지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블루마린 프로젝트.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50% 절감이 목표입니다. 사내 카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기도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테이크아웃 이용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컵을 가져갔다 카페에 반납해야 하죠. 지금은 일회용 컵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 히지비스 본사에 알렸더니 또 다른 매장에 있는 많은 매니저분들도 관심을 좀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미래를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더 많이 퍼지게 되면 많이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ESG 운동이 일어나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들이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업계를 떠날까 생각을 하다가 미련이 남았던 게 뭐냐면은 정말 교과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원리 원칙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더니 되더라 하는 거예요. 회사는 일터가 아니라 놀이터. 숨어있는 공간에서 놀다 지치면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기업. 이윤 추구는 기본적인 기업의 목적. 하지만 이윤보다 이웃과 나누며 함께 잘 살기 위해 활동을 한다는 특이한 기업. 지금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에게 주목을 많이 해주셨죠. 너무 따뜻했고 그 관심 때문에 저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라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어려운 사람을 쳐다볼 줄 아는 마음, 이런 게 진정한 성공이 아닌가. 내 아이가 잘 살려면 옆집 아이도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모든 것을 개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간섭은커녕 직급도 없는 희한한 기업. 정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형식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진화하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손은 네가 해놓으면 이 기업의 독특하고 신선한 혁신 문화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이 꿈꿀 수 있기 때문이죠. 엉뚱한 사람들이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하겠다는 그런 직원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꿈 하나밖에 없던 그 시절에도 정직과 선함으로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정직과 선함으로 꾸준하게 해나갈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애터미에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 경영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애터미는 돈을 버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글로벌 21개국에서 함께하고 계신 많은 회원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 작은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터미는 $10,000,000의 후원금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한국 컴패션과 첫 동행을 시작합니다. 달러로 이 돈을 내는 이유는 이 돈이 우리 글로벌 애터미를 통해 번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다시 글로벌에 있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번 애터미의 기부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전 세계에 굶는 어린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지금보다 더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꿈을 잃은 아이들에게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 보세요. 사실 나의 작은 후원이 아이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솔직히 그 아이들이 다 크기 전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기억을 심어준다는 거. 한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 살아서 우리 눈앞에서 멋지게 키워져 멋진 성인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보신다면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행복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것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지만 때로는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게 아닌가.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누군가 있어줬다는 기억. 앞으로도 나를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희망이 그 아이의 삶에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애터미와 컴패션의 특별한 동행.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저희가 방문한 집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리아카 그 집에서 5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저희는 밤마다 돌아가면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광경을 많이 접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러한 아이들을 만나죠. 마치 가난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개밥을 먹습니다.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가난의 치욕함을 보았습니다. 1년 후에 다시 필리핀을 가는데 이곳을 다시 방문하자고 합니다. 근데 무엇이 저를 하여금 울컥했는지 아세요? 저 남자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컴패션은 최선을 다해 이 어린이들을 책임지고 양육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애터미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컴패션과 함께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달에 제가 필리핀에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가기로 한 이유는 그 당시 컴패션을 통해서 6명의 아이를 후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1명이 필리핀에 살고 있었고 여자아이였었고 이름은 클라리제였습니다. 클라리제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I love you, mommy, 정혜영. 그 편지를 받은 제 아내가 그걸 읽고는 너무나 큰 감동을 했습니다.
자신을 맘이라고 부르는 클라리제 또한 너무나 귀한 우리 아이라고, 그 아이를 만나러 자신이 직접 필리핀에 가야 되겠다라고. 그런데 제 아내가 필리핀에 갔다 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뒤로 하고 100명의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걸로 대신하고 싶다고. 그래서 2008년도 5월달에 컴패션을 통해서 100명의 아이를 품게 됐고요. 저는 102명의 아이들의 아빠가 됐습니다. 2015년 12월 13일 너무나 정말 들뜬 마음으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가 2012년에 봤던 한 영상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탤런트 차인표 씨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었던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One meal. This is the one cassava flour for supper. This is cassava flour. So she needs to break more stone for tonight, Yeah, dinner if they tonight. don't break, they don't have dinner. 모든 걸 다 갖고도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게. 저런 아이들한테. 네, 제가 2012년 저 영상을 보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제 우간다 아이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세상에 수많은 100만 명이 넘는 가난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래, 또 100명의 우간다 아이들 한번 살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2015년 12월 13일 아침에 컴패션에 전화를 해서 오늘부터 100명의 우간다 아이들 후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904명의 아이들의 아빠가 됐고요. 그 후에 또 인도네시아 아이들 100명을 품게 돼서 1004명의 아이들의 아빠로 살게 됐습니다. 지금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present. present의 또 다른 의미는 선물. 지금은 선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돈을 주고 산 적이 없고요. 우리가 전적으로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함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오늘 한 아이의 삶에 선물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